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업황 지수가 48.4로 11월 들어 개선됐습니다. 여전히 위축 국면에 놓여 있긴 하지만 10월과 비교하면 개선되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정부가 고대 역풍 메모리 HBM에 대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 이번 수출 통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합작법인을 세워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파트너사인 LG 에너지솔루션에 매각키로 했습니다. 지분은 매각 내년이 1분기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프랑스 독일 간 10년물 스프레드가 약 90bp로 지난 2012년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띠면서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반면 다우 지수가 좀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의 이 정치 불안 여파에 다수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도 좀 컸고요. 대신 이날 발표됐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48.4로 이 50까지에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점차 이 확장 국면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추가 규제안이 14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 반도체와 빅테크를 위협했던 불확실성이 드디어 좀 해소되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M7 전 종목이 상승 불경 가운데 특히나 테슬라와 메타가 3% 이상 강세 보였고요. 다행히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두 기업 모두 이 미국의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요. SK하이닉스는 애초에 HBM의 대부분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일부 저사양의 HBM을 중국에 수출하긴 하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도감 확산되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또 2차 전지와 ESS, 리튬주도 지금 이 시각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 밤 사이에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오늘 또 호재로 작용을 해줬고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들려왔었죠. 이 덕분에 오늘 아침부터 이 현재 화장품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체적인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1.24%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4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연기금 쪽에서 매물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기관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드디어 외국인이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돌아서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약보합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의 경우에는 1.52%, 이 코스피보다도 더 높은 이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68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약하게나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차익 실현에 나선 오늘 코스닥 시장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가운데 좀 가장 주목이 될 만한 점은 양대 지수 모두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수급 개선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 증시 이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마리화나 오늘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마리화나 관련 호재들이 다수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이 경상북도가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의 실증 특례에 대해서 임시 허가를 부여받았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 햄프가 뭐냐면요. 이 대마의 함량이 낮은 품종인데요. 이 마리화나와는 살짝 구분이 됩니다.
산업용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대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북도는 이번 임시 허가로 인해서 앞으로 3년간 이 햄프 재배와 더불어서 원료 의약품 제조, 또 햄프 성분의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볼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미국장은 강하죠. 제가 12월 달에도 강세 예상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산타랠리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장 아니고요. 미국장이. 미국장은 원래 강했고 강할 예정이었고 내년에도 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는 약간 4차원적인 사람이라 남들이 다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돈 더 풀어가지고 증시를 아예 그냥 버블이 걸릴 때까지 막 땡겨 올리는 약간 조금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먼저 단행을 했죠. 돈을 말도 안 되게 풀어대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어쨌든 미국은 그래도 되니까 기축통화 국가이기도 하고 천조국이기도 하고 뭐 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산타랠리에 지금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점은 뭐냐면 떨어지진 않아요. 지수가 일주일 동안 떨어졌죠. 근데 저점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지하실 땅굴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많이 빠지는 좀 덜 빠지고 좀 떠있던 종목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많이 떠 있었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갑자기 고점에서 콱 하고 떨어졌었죠. 유한양행도 한 2달 동안 떨어졌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화장품도 많이 빠지고 근데 그 많이 빠진 애들이 오늘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돼가지고 오늘 화장품, 전선주, 은행주, 전력설비,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방산, 반도체, 냉각 시스템, 조선 드론, 로봇, 음식업종, 게임, 암호화폐, 콘텐츠, 의료 AI, STO, 자율주행, 여행, 엔터 다 움직이네요. 그렇죠? 다 올라갑니다 오늘. 오늘 다 올라가는데 하도 많이 빠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전략을 뭐로 해야 되냐면 그냥 많이 빠진 애들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누이 많이 빠진 애들 괜찮다고 그랬죠? 거북이 작전 쓰라고 그랬죠? 납작 엎드려 있으면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거북이가 그 높이에서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삐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없죠. 납작 엎드려 있는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져도 걔네들은 크게 뭐 그게 없어요.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죠. 어쨌든 거북이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딱 숨으면 왜냐하면 미국장은 산타랠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갑니다. 제가 어제도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잘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너무 안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속상하고 그럴 텐데 장점은 이제 많이 빠진 애들은 잘 안 빠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점은 안 빠지고 단점은 잘 안 움직이는데 이제 움직여야죠. 이제 우리나라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자, 미장을 보면은 그냥 얘네들은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진 않아요.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이미 다우존스는 계속 떠 있고요. 나스닥은 넘어갔죠. 그렇죠?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사상 최고치로 갈 거라 했는데 넘어갔고 얘는 원래 넘어갔고요. S&P 500 원래 넘어갔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갔는데 어제 이제 기술줄이 강했던 이유들 중에 일단은 중국을 규제를 하면서 자국 위주로 가니까 이제 그래서 호재가 됐는데 그거 말고도 매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대 안 하거든요. 금리 동결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왜 금리 동결하냐면 인상을 안 합니다. 걔네들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 왜냐면 걔는 배가 불러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게 되면 또 대출 많이 빌려가지고 또 빚도 증가하게 되고 또 자영업자들 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어쨌든 빚으로 끌어매어다가 또 하다가 결국은 또 이자 또 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또 내리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걸 금리를 내리게 되면 또 부동산 또 투기로 들어올까 봐 또 못한다 그러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냥 지연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상황 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천천히 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빨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소식에 일단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준 미국장이고요. 자, 우리나라장 일주일 동안 빠졌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빠졌는데 이 저점은 안 깨요. 저점은 안 깨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종목들 보게 되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은 바닥에서 옆으로 깁니다.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빠진 게 되게 작아요. 5%가 안 됩니다. 근데 떠있던 애들, 알테오전이라든지 리가캠바이오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리가캠바이오 이런 애들 보면 많이 올라갔다고 고점에서 한 방에 35% 많이 빠졌죠, 그렇죠? 한 방에. 그리고 유한양행도 뭐 이런 애만 빠진 게 아니고 뭐 다 그랬죠, 뭐 자동차 부품 주서부터 조선주, 조선 기자재 뭐 다 그랬는데 하여튼 고점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온 애들이 있고, 근데 지금 미국장이 산타랠리로 가겠다라고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도 또 시사한다라는 또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트럼프가 정권 잡게 되면 돈을 풀겠죠. 인기 투표를 받으려면.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은 됐지만 뭐 그 사람이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와 미국 사람들의 칭찬이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미국 사람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면 지지율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그 전략을 쓸 거예요. 돈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대신에 자국만 좋게 하고 다른 나라든 괴롭히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그래도 뭐 저점이 깨지겠어요. 깨지지는 않고 대신에 급등도 바라지는 않지만 종목들로서는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반등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셀리드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앞에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애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미국 장은 계속 올라갈 생각이고 산타랠리를 줄 거고, 올라가게 되면 이 거래량 들어온 애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얘들이 뭐 심심해서 들어왔겠어요? 다시 세게 뛰어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거 또 올라갈 거다. 이거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조정받을 때. 자, 봐봐. 오늘 상한가 같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이게 상한가가 문제 아니고 계속 올라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하실 땅굴로 파는 흐름만 아니면, 그러면 모든 종목, 삼성전자도 그러면 20%, 80%, 90% 빠지고, 카카오도 90% 빠지고, 에코프로도 여기서 90% 빠지고, 뭐 셀트론도 여기서 90% 빠지고, 현대차도 여기서 90% 빠지고, 다 90% 빠지면 대한민국 망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아니면 돼요. 그런 상황만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 2,400 지지되고 최소한 박스권만 유지가 되면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잡주들이 난립하는 장, 원래 연말장, 연초장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장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늘 그랬듯이 시가총액 작고 거래 실린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급등하는 그런 잡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주들 막 뛰어 올리면서 전 세계 뭐 미국장 따라가겠다고 지수를 막 4천, 5천 땡겨주고 이런 거는 우리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돈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오지만 꼴랑 1,500억, 1,700억입니다. 15조, 17조를 사야 되는 거죠. 지수가 5천억 가려면 하루 만에 1조 7천억, 뭐 1조 5천억씩 들어와가지고 한 달 동안 17조, 30조, 50조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 들어오죠, 그렇죠? 뭐하러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미국장이 더 좋은데. 걔네들도 미국장이 더 좋기 때문에 미국에다 더 투자하고 미국이 더 잘 올라가니까 걔네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서글프고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빠진다.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빠지고 바닥에 있다가 잡주장이 된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려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 가지고 움직이면 애플이 잘 가죠. 테슬라도 잘 가죠. 애플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5,080조 됐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 있는 사람이 뭐 한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이 그거 들어가서 10%, 20% 먹으면 돈이야 되지만 수익률 100%, 200% 혹은 50%, 뭐 80% 이렇게 크게 먹으려면 애플은 당장은 그렇게 못 가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원래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워낙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셀리드 같은 저런 패턴들, 바닥에 있으면서 거래가 앞에 이렇게 실려 있는 애들, 저런 잡주들은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아요. 1,000억도 안 됩니다. 지금 1,000억 딱 되는데 1,065억. 이런 애들이 100%, 200% 가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잡주장인 우리나라 시장이 유리하고 안정성으로 따지게 되면 미국 시장이 유리한데 폭등을 막 50% 100%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좋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막 다 떠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반 섞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전한 거 뭐 애플 뭐 50%, 우리나라 주식 뭐 대형주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대형주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그래도 제약주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제약 바이오를 넣든 아니면 이렇게 셀리드처럼 잡주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2,400을 깨주고 코스닥이 뭐 800 깨지고 700 깨지고 500 깨지고 이런 정도의 흐름은 아니니까 박스권 매매로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저는 희망이 있다. 매매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 희망 없고요. 단기 매매로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12월 달 장은 어쨌든 미국은 산타레를 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가든 안 가든 걔네들은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갈지 말까지는 안 갈지는 이제 세력들 마음인데 그래도 잡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잘 노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 살펴봤고요. 우선 오늘 가장 많은 우려를 샀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안도감이 형성이 되면서 나란히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또 그동안 참 자금이 대거 이탈했었던 이 외인 매수 다시 한번 좀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저희가 특히 집중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지금도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이 마리화나 관련주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요즘 빈출 종목이죠. 잠시 후에 매수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시각 오성 첨단 소재 0.36%가량 살짝 밀려나면서 1,39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참 이 오성 첨단 소재 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지수는 급락을 안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은 이제 없습니다. 급락 안 나와요. 최근에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졸졸졸 떨어졌던 거 힘들긴 하지만 저점이 깨지면서 종목들이 막 급락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떠 있는 애들만 빠졌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 지금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지질 않아요. 바닥에서 계속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거래가 실렸어요.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에서 내각을 구성을 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뭔가 정책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미국 장은 산타레르로 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흔들기는 했지만 저점은 안 깨지고 계속 바닥권역에 기는 종목들은 기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거래 실렸으니까 앞에 거래 실렸으니까 거래가 또 실리면서 셀리드처럼 또 튀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떨어질까 봐 지하실 땅 팔까 봐 여러분들 걱정했겠지만 저도 사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만 봤어요. 종목들이 땅굴을 파거나 계속 신저점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폭락하고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러면 대형주들 다 무너진다는 얘기고 알테오전서부터 해가지고 리가캠바이오 이런 반등 나오면 안 돼.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 조선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던 애들 폭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깨지게 되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엄청난 큰 악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게 종목들이 폭락하는 뜻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흐름도 제가 일주일 동안 쭉 살펴보면 폭락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 저점을 다져서 개인들을 징글징글하게 만들어갖고 다 떠나게 만든 다음에 바닥에서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딱 1,000억짜리 2천억 사이즈가 좋아요. 제가 아까 시장 설명했잖아요. 지수가 4천, 5천 여러분들 갈 것 같지 않죠?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 돈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1,500억, 1,700억이 아니고 1조 7천억, 2조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금액들이 강하게 들어와야지 우리나라 지수를 땡겨 올리고 대형주도 땡겨 올리는데
돈들은 한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뭐가 가겠어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만 갑니다. 셀리드가 저게 상한가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오늘 보면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정부에서 유상증자 그거 못하게 한다고 해갖고 지금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확 급등 나왔는데 저런 거 하나가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할 때에서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잡주라 그러죠. 소형주 쪽.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잡주는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습니다만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을 대부분 다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 그러니까 연말 연초장에서는 원래 잡주, 그러니까 잡주 왜 잡주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우량주라 그러죠. 근데 개별주, 그러니까 소형주 요런 애들이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급락을 시키는 흐름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연말 연초장에서 이걸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셀리드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왜 계속 우리 바이오하고 왜 오성첨단 소재 자꾸 갖고 나오겠어요? 앞에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대마 한대면서요. 그럼 재료는 확실하잖아요. 대마 안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해 보니까 대마 못 하겠다. 대마 기호식품 못 하겠다. 취소. 이러면 얘네들이 지하실 땅굴도 팔 수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력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뉴스 나올 때까지 계속 물량을 갖고 있다가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해서 폭파시키겠죠. 위로 좋은 쪽으로 위로 폭파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했을 때에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도 안 빠지니까 이제 추가 매수, 이제 신규 매수, 이제 사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저희 그전에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선에 만나봤는데 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6일 오성첨단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또 27일과 28일 퍼스텍 각각 3,300원 그리고 3,22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0.7% 그리고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일 퀀타매트릭스 6,700원 1.6%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이번 주입니다. 12월 2일 우리바이오 3,100원 3.6%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이 우리바이오 정말 3.6% 단 하루 만에 이 정도 상승률이라니 다시 봐도 놀라운데요. 오늘 장에서 이 추가적인 수익 어떻게 하면 걷어볼 수 있을지 전략 한번 세워볼 거고요.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같은 테마입니다. 이 마리화나 테마 오성첨단소재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우리바이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저점 매수한 사람들은 단번에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흔들렸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장세 분위기는 이미 벌써 결판이 났어요. 급락하지는 않겠다. 땅굴은 파지 않겠다. 이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은 이중바닥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확인하면 되는데 아침서부터 지금 죄다 움직이는 지금 전 종목 다 움직이잖아요. 걔네들 다 뭐겠어요? 다 낙폭과대예요. 다. 최근에 많이 흔들렸던 애들이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연말 연초장에서 그런 유행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테마 상관없이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올라가는 아무 이유 없이도 올라가는데 나름대로의 다 종목들은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화장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엔터주는 엔터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의료 AI는 의료 IA만의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죠.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그렇듯이 다 종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바이오 어제 얘기했던 거. 저는 이 우리바이오 딴 건 안 봐요. 거래량만 봅니다. 많이 빠졌죠? 거래량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 상태에서 빠질 만큼 빠졌고 지수도 빠질 만큼 빠졌고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은 미국 장이 뭐 박살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더 땅굴 팔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미국은 우리나라 괴롭히려고 일부러 미국 떨어뜨리고 그렇게 안 돼. 미국은 우리나라 있든지 없든지 우리나라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걔네들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는데 걔네들은 지금 완연한 초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데 거래가 없으면 우리바이오 거래가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주인도 없고 이미
다 나갔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종목입니다. 그냥 빠진 종목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래가 수상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싫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날은 기분이 좋아서 상한가로 올리고 이날은 기분이 나빠서 그래도 올리고 뭐 기분 좋아 올리고 기분 안 좋아도 올리고 그러다가 이때서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계속 내리고 뭐 그러지는 않았죠. 여러분이 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서 롤링을 했는데 빠질 만큼 빠졌으니 그리고 테마 관련주잖아요. 원래는 해리스 테마였는데 지금 해리스 얘기 다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대선 끝나고 나서는 해리스 얘기는 이제 끝났다고. 뉴스에서도 그걸 흔들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트럼프 테마잖아요. 트럼프 테마.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모양 잡아놓고 이것도 튈 거니까 혹시 못 판 사람도 있다면 더 크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래 꼬리 달린 것도 뭐 거래가 뭐 엄청나게 실리면서 뭐 이렇게 투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불안한 사람이 누군가가 던졌겠죠. 아니면 갑자기 저쪽에 옆에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팔아버리고 저걸 들어갈까 하는 물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래 꼬리가 달면서 차트 모양은 이쁘니까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면 위로 튀겠죠. 우리바이오도. 그래서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바닥주 거래 실린 것들 이쪽 애들이 결국은 비빌 언덕이 있고 제가 거북이 작전 쓰라고 그랬죠. 바닥에 있는 거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안전합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샷페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반등을 주는데 이쪽도 반등이야 주긴 주겠죠.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기 뿐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그렇고 리가캔바이오도 그렇고 걔네들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3,000원 쪽에서 반등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 나오는 시점에서 단타를 들어가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3,000원 이하서부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예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3,000원이나 2,500원에서 만약에 공략이 새로 된다. 그러면 반등 주면 3,500원이나 4,000원에서 팔아야 돼요. 그게 단타입니다. 4,000원만 올라가도 꽤 큰 수익이긴 한데 뭐 2,500원에서 내려온다고 여러분들 꼭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2,500원부터 4,000원까지 폭은 60%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짧게 먹었을 때, 가장 짧게 먹었을 때에서 3,000원에서 3,500원이니까 그래도 크네요. 17%. 그러니까 매매가 되죠. 단타로. 3에서 5% 팔기를 지금 폭이 지금 60%가 나오고 짧게는 17%가 나오니까 단타 공략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3,000원, 2,500원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갑자기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 피난 가고 있고 막 상황이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면 2,500원에 사야지가 아니고 주식 빨리 접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아니면 됩니다. 뭔가 글로벌적으로 큰 위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런 평온한 상태 정도, 지금 정도의 상태면은 조정받으면 사면 또 단타는 나오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퍼스텍. 그래도 저점에서 깨지진 않죠. 다시 오를 때가 됐는데 드론 얘기는 계속 나올 텐데 계속 어제도 나왔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움직이네요. 일단 저점을 지금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중인데 또 오르기는 할 것 같은데 거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서 안 움직이면 어차피 손실 난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더 욕심내고 가져갈까 말까. 물론 절반을 팔고 얘기입니다. 수익이 나서 절반을 팔았는데 나머지를 가져갈까 말까 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 내에 안 움직이면 한번 팔았다가 다음 주에 상황 다시 보고 다시 재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도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쪽 드론으로 바꿔서 지금 자율주행도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율주행과 드론은 머스크 때문에 또 갈 겁니다. 머스크가 예전에 도치코인 올릴 때도 보면은 트위터에다가 지금 트위터 X죠. X에다가 자꾸 올린단 말이에요. 어제 꿈에서 퍼스텍을 봤다는 게 아니고 도치코인을 봤는데 도치코인이 막 뛰어오더라, 막 날아다니더라, 막 우주를 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다 그만 올라가요 진짜로.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어쨌든 머스크가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은 계속 이슈가 나올 섹터이기 때문에 퍼스텍도 로봇 이슈도 있고 드론 이슈도 있고 걱정은 없습니다. 빨리 안 움직이면 좀 답답한 것뿐. 자, 다음. 자, 오성첨단 소재. 지난번에 드렸을 때에서 큰 수익을 2번을 줬던 종목인데 오늘도 표역 종목이니까 또 그 수익 또 나옵니다. 그 정도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8% 물렸다가 16%인데 지금은 8% 물리지도 않았죠. 지금은 최근에 바닥에 잡았으니까 손실도 거의 없다 정도 이 느낌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렸을 때가 11월 14일인데 이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25% 수익이 줬는데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오성첨단 소재. 자, 기존에 샀던 사람들 추가 매수 됩니다. 얘의 장점은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용이 들어간다는 뜻은 뭐라 그랬죠? 증권사에서 오성첨단 소재는 상패를 당할 가능성이 적으니 증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대출을 빌려주는 거예요. 위험한 회사들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증거금 100%짜리는 안 빌려줘서 상패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체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사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1,400원 정도, 지금 물량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원래 연말 연초 그리고 지금 종목들 흐름들을 딱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가총액 작은 애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겁니다. 대형주들은 일부만 갔었죠. 알테오젠처럼 일부만 띄워놓고 올렸었는데 걔네들도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걔네들 더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뭐 오늘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뭐 2조, 3조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지수도 3천 가는구나. 그렇죠. 지수가 가면 대형주들 가고 뭐 소형주도 가고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 못 가겠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코스닥도 엄청나게 가지만 코스피도 여기서 뭐 3천 가는 거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500조니까 한 700조 정도만 들어오면 그렇죠? 갑자기 700조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3천 넘어가는 거죠. 한 1,000조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3,400, 3,500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700조, 1,000조 말이 아쉽지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뭐가 움직이기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소형주들. 그래서 원래 그래요. 연말장에서는 소형주들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주식 같지도 않은 애들이 그냥 바닥에 있다고 막 올라가는데 이유는 이유 같지도 않아요. 옛날에 전고체 배터리 보는 것처럼. 옛날에 전고체 관련주들도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유는 다 핑계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핑계는 만들면 되죠. 트럼프 핑계 대면 되는 거예요. 얘도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우리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거래 실려 있는 애들은 바닥에 있을 때 어차피 상패도 안 당하고 지수도 급락 안 할 것 같은데 어차피 다른 종목 들어가 봤자 무섭잖아요. 올라간 것도 없죠. 지금 다른 애들 들어가려고 그러면 벌써 지금 뭐 제약바이오, 뭐 자동차 이런 데 3%, 5%, 7%, 8% 지금 뭐 CDMO 관련주 펩트론 9% 올라가 있고 지금 저런 거 사야 되는데 지금 사지를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거라도 어차피 이거 많이도 못 삽니다. 이거 지금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면 이거 단번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들어왔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트럼프 정부에서 대마 얘기 나오게 되면 분명히 얘도 거래 실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 올리면 한 20% 올라가면 절반을 파세요.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렵다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만 갖고 놀세요. 삼성전자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런 거 놀지 말고 절반을 가지고 내려오면 안전한 종목이니까 내려오면 사. 그렇죠? 20% 올라가면 팔아. 내려오면 또 사. 이런 식으로 하면 100번 하세요. 그러면 100번 하면 20%면 몇 프로입니까? 2000%. 20배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 부럽지 않고 엔비디아 부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물론 그러다가 세력들이 에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한가 올리고 점점점점 올려가지고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갈 일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안전해 있는 거 거북이 작전 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셀리드하고 얘하고 하나 또 있었죠. 퀸트 모식인데 퀀타 매트릭스. 근데 이걸 여러분들 강하게 얘기하기에는 이거 증거금 100%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끼가 있어요. 거래가 엄청 많이 실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면서 연말 연초장에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장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매매로는 매력적이다. 그 중에서 오늘 오성첨단 소재 바닥에 사서 어차피 상패도 안 당합니다. 20% 올라가면 절반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100번 하라니까 2,000% 먹으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력들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더 노리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오성첨단 소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저희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11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듣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드디어 이 오늘 여러분의 고민 들어볼 시간이 다가왔네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 나와줬습니다. 이 7,545원 그리고 20%인데요. 이 또 찬바람이 부니까 수젠텍이 또 생각이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지금 이 시각 1.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51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이 저번에 한창 호흡기 질환이 좀 유행할 때 그때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다소 이슈가 소멸이 된 잠잠해진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아직까지는 겨울이니까 또 언제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 오지 않을까요? 겨울치고 근데 너무 따뜻하죠. 벌써 막 얼음이 얼고 막 영하로 막 엄청나게 막 영하 막 8도 막 10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도 사실 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조금 더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찬바람은 제약바이오 이게 늘 항상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 됐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지난번에 7월 달에 이제 엠폭스하고 진단키트가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 전에 이제 스토리를 보자면 4년 동안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7,500원 물린 거요. 시간을 두면 가기는 갑니다. 올 겨울을 이제 2월 달까지가 겨울을 치자면 내년 2월 달까지 올 겨울에서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4년 5년 동안 빠졌는데 뭐 한 번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도 못 가겠어요? 한번 가겠죠, 다시. 그러니까 수익은 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전저점을 지지하고 62선을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는 시점 이때 한번 거래 한번 실렸고 중간에 한번 실렸고 이제 뭐 조만간에 다시 한번 거래 실리겠죠. 아무래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낙폭가드 종목들 많이 빠졌던 애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달 말까지 생물보안법 이것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주에 다시 강세를 주고 잡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수젠텍도 7,500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0원 또 15%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예사롭지가 않네요. 현재 0.92%가량 내려간 972원 선. 거의 지금 52주 신저가 오늘 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약간의 좀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주가 차트인데요. 전문가님, 누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자, 누보는 비료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꽁꽁 지금 땅이 이제 얼식이죠. 그래서 비료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그런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가 차트도 보니까 내리빠지네요. 줄줄줄줄 2,430원. 손실이 너무 커갖고 뭐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저점이 깨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패를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그러니까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했다가 3, 4월 달에 결과가 안 좋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제가 권해드릴 수도 없고 적자. 근데 얘는 여기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번 조금 근데 물론 연속 적자 단기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되는 종목이고 차트도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게 거래가 실렸는데 윗골에서 누가 팔고 나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500원도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내년 봄에서 비료 관련주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서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이 시총 1위 애플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렇게 해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3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애플인데요. 그 이유 제가 지금 오늘 기사를 하나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볼까요?
Apple stock has record high aimed iPhone 17 series Plus. 이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으로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곧 출시될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보고서가 이 신고가의 기폭제로 좀 작용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자면요, 물론 디자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의 혁신 요소가 있겠지만 이 아이폰 17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A19 프로 칩셋입니다. A19 프로는요,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적용된 최신 고성능 칩인데요. AI 현상과 또 그래픽 처리에서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칩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과 또 사진 처리 성능도 대폭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컴퓨터로만 가능한 수준의 이 AR과 또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하고요. 또 고화질 영상 편집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창 AI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받아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아이폰 17 그리고 애플인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제가 아직은 조금 걱정되는 게요. 이 아이폰 16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참 많은 기대감을 모아줬는데 사실 공개를 하고 나니까 이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다수 출회가 됐잖아요. 아이폰 17에서는 좀 이번 A19 프로를 통해서 이런 기대감 더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IT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잘 안 나왔어도 다음에 잘 만들 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잘 나왔어도 다다음에 더 잘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한번 안 나오게 되면 실망해도 괜찮다. 우리 또 좋은 거 뭐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드는 그런 창조의 이제 기술을 가지는 애들이잖아요. IT라는 게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애들이라서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나오거나 그 기대감만 있으면, 그래서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찮아 갖고 그냥 올라갑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분석을 하고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하고 미국 종목들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장이 됐고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에서는 그때는 제가 안 좋은 얘기를 1년 내내 할 때도 있고 강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만 안 가고 미국 시장만 가니까 저도 답답한 건데 원래 미국이 저렇게 가면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또 얘기하자면 1위가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저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3위예요.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애플 하면 너무 유명하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다시 1위로 5,080조, 5,000조를 넘겼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2등으로 내려앉았어요. 좀 최근에 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엔비디아 잠깐 봐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느냐? 조정은 자꾸 또 올라갈 겁니다.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올라가야 되고 인공지능은 미국은 성장 동력이 인공지능 쪽으로 굉장히 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망가지게 되면 미국도 좀 타격이 좀 클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살려 올리겠죠.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투자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IQ 150, 160, 180짜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 될 거다, 돈이 될 거다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 모인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맨사에 있는 애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애들 다 모아갖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그렇죠? 각 나라에서 인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아갖고 기업에 뽑아가지고 정책 결정하고 해놓은 게 다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 세계 똑똑한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간다라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게 맞구나. 우리는 인정하고 그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조정도 안 내려와 이거는. 제가 이거 270달러, 그다음에 250달러, 220달러 내려오면은 올 팔아서든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머스크가 지금 거의
엄청난 그 요직에 거의 대통령급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의 4년 동안은 테슬라는 신고점을 가면같이 안 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머리 아프다, 2차 전지 머리 아프다,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슬라를 내려오면 테슬라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의 또 단점은 이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블 가까이는 갈 수는 있죠. 더블 가까이는 갈 수 있는데 이게 더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바닥에서 뭐 7배 갔느니 8배 갔느니 뭐 엔비디아가 뭐 10배 넘게 갔느니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어렵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시가총액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원래 엔비디아가 지금 5천조 정도, 지금 4,600조까지 주저앉았습니다만 5천조 정도 됐었었는데 올 여름에서 7월 달에 6월 달에 8천조 간다고 월가에서, 뉴욕 월가에서 8천조 간다 나왔었었고 저도 그래서 갈 수 있겠지라고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그거 나오고 나서 한 2주 뒤에 1경 3천조 간다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조금 1조는 그렇죠. 1조 정도는 1조가 아니고 1경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1경 3천조는 좀 저도 약간 물음표. 어쨌든 엔비디아가 많이 갈 거라니까 지금에서 더블은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월가의 보고서들이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게 얘네들이 뭐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들 올해 초부서부터 이렇게 쭉 받아본단 말이에요. 실적이요, 곡선이요, 당기순이익이 안 그래도 작년 4분기도 엄청났는데 1분기 때도 이게 엄청난 수익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의 저 공룡기업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길래 지금 버는 거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4배를 더 버네. 저것들 미쳤네. 제가 그거를 올해 1월 달에 걔네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수익이 많이, 그러니까 그때서는 뉴스에서는 많이 안 알려주죠.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만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H200을 팔았는지 H100을 팔았는지 하여튼 뭘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다고 하고 삼성전자 주춤거린다 그러지만 돈을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미국은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애플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필요 없습니다. 산타랠리 왔어요. 신고점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되면 원래 차트 분석에서 신고점 돌파하면 일단 곱니다. 이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되지만 미국장은 됩니다. 돌파되죠. 돌파 매수가 됩니다. 최고점에서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인데 쫓아가는 매매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권하진 않겠습니다. 미국장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애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필요가 없다. 더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공개방송에서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는 나중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참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다음에 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핵심 요약, 오늘의 방송 내용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이 나스닥이 역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나스닥.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